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갤럽이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하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조사 따르면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전주에 그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였습니다. 그러니까 12%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 3주 정도 걸렸는데 3주 사이에 1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자, 차 교수님. 예. 어떤 이유로 분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보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왜 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요, 이 지금 전국의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좀 안정희구,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상당히 풍전등화 위기를 더 재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일종의 줄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짐들이 상당히 아마 보수층들을 뭉치게 만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결의안에 대해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논란,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음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 일종의 비통,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보수 지지층들이 좀 뭉친 그런 여파가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12%포인트 3주 만에 빠진 점, 친명계 조화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각종 좀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 약간 보수적인 어떤 국민들이 다시 결집하는 게 아닌가, 여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갖다 해결하고 또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또 챙기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저희가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건 맞고, 또 민주당이 여당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취부 의장 동의하시나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탄핵 국면 이후에, 그러니까 비상기업 이후에 국민들께서는 이 국면을 좀 빨리 정리해달라. 왜냐하면 국가원수가 부재한 상황이 오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 빠르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과는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라든지, 그리고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뭔가 전부 다 줄 탄핵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먼저 했던 것, 그런 것들도 물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에서는 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줄탄핵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들도 내란과 공범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국회 절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당의 반대 속에서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조금 그래도 최대한 여당의 일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속도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전략이 속도전밖에 없진 않았는가. 다른 대화나 유화책을 좀 쓰기 위한 노력들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이 비상기업 이후에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내란죄 항목을 뺀 것 역시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는 초반 과정에 민주당이 충분히
걸러내고 그때부터 조정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속도전, 빨리 하는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좀 걸러내지 못한 것, 사전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이런 지지율 변화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이나 뭐 김영진 의원님이나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면서 민주당이 좀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영진 의원 얘기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이 문제를 그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탄핵의 문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주 만에 12%포인트가 빠진 민주당.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 탄핵하고 이런 절제를 하지 못한 게 그 이유 아니겠나. 이런 분석이셨는데 박 대변인님. 예. 민주당 지지율 분석이랑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올랐지만 이게 또 뭐 대통령의 지지율로 곧장 또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 주시겠어요? 사실 좀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 좀 여당에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라고까지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좀 너무 자기방성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사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다른 여러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집계를 하는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라기보단 민주당에 대한 비토 의견이 좀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좀 개인적으로 친한 이 젊은 세대들이랑 좀 정성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지만 한덕수는 왜 탄핵을 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란죄 철회 이제 등에 대해서 어떤 사법 질서까지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190석 이 집권 여당인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또 여러 또 불안한 심리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보수층이 다소 과표집됐다라는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고 또 여러 아직은 경향성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에 안주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역시 좀 겸손한 자세, 좀 자기반성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